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GM 최고위 임원이 그제 군산공장 폐쇄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제는 민주당에서조차 군산공장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그제 국회를 방문한 GM 본사의 베리앵글 총괄 부사장.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산공장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평이나 차원 공장은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유독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군산공장을 자기들이 이제 폐쇄를 번복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팔 생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베리앵글 사장이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여당도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듯 군산공장 매각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한국GM대책 TF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GM이 군산공장을 빨리 매각해 그 자리에 전기차 등 다른 신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제3의 기관이 인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일 수는 있겠다.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들을 나눌 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산업위기 대응 지역과 고용 재난 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던 전라도도 군산공장 정상화보다는 사실상 폐쇄 이후 조치에 더 골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9일 송하진 지사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도 전라도가 정부나 여당에 맞서 군산공장 정상화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국 GM 사태 역시 부평 등 4개 공장 가운데 유일한 희생자로 지목된 군산공장. 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지역 기업의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군산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고용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군산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GM 공장 매각설이 전해진 군산 시내. 길가 곳곳에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 내놓은 현수막들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지역사회는 안중에도 없는 다국적 기업 GM의 태도에 실망감을 넘어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돈만 챙겨서 떠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결국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이 소도시 시민들을 이렇게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군산 시민으로서 열받죠. 협력업체들도 군산공장의 불투명한 미래에 답답함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년 새 매출액이 반토막 난 것도 모자라 아예 회사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불경기에 업종 전환도 여의치 않다 보니 GM에 대한 배신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납품할 것도 없어지고 사실 우리가 생존하는 길을 잃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협력 업체들도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공장 정상화가 아닌 의례적인 일자리 대책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군산 일대를 고용 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과거 쌍용차 사태를 미뤄볼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정상화에 소극적인 정부와 전라북도 등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쌍용 부도 사태로 인해서 평택이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었어요. 쌍용 자동차의 실직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GM 노조는 이번 사태가 인천 부평과 창원 공장에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투쟁 수위를 높여 공장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다른 공장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좀 정확하게 GM에 대한 실사가 현대중공업에 이어 GM의 폐쇄까지
2년 새 지역 일자리 수천 개를 일을 차지해 놓인 군산 시민들 사이에선 왜 또 군산이냐는 탄식과 함께 분노와 울분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폐쇄될 경우 군산 시민의 5분의 1가량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GM 군산 공장 근로자 수는 도급업체 200여 명을 포함해 2,040명이며 인근 130여 부품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3,000여 명이 직간접 실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족까지 추산하면 대략 군산 시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공장 폐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돼 유통이나 소상공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최인정 도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한국 GM 본사 등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속한 공장 가동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군산 지역 실업률과 고용률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 지역 실업률은 2.5%로 6개월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52.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것이며 GM까지 폐쇄되면 실업률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제시의 성희롱 간부 승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제시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한 간부를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김제시. 피해자인 김모 주무관은 사건 이후 김제시에 회유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건에 대해 사전 감사를 벌이던 지난해 말 김제시장 권한대행인 이후천 부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은 다 잊었고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 이 부시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인사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어디 좋은 데로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만 하라고 보내주시겠다고. 회유를 넘어 시정 최고 책임자의 압박성 발언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시장은 피해 직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 말일 뿐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제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조로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가해자에게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김 씨. 김제 씨의 안일한 대응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1억을 찔러 넣어줬어, 뭐 어쨌어. 그게 뭐라고 그 난리냐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가해자는 없는 것 같아요. 김 씨는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숨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후배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 본회의 의결반을 남겨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할 대학원 설립을, 그리고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 2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보상 규모를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증액해 1억 5천만 원을 배정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며 옥내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내 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주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5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전주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시 본청과 완산 덕진구청,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91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 중 150명을 전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송전탑 관련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새만금 송전탑 관련 주민단체 대표의 땅이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이유가 찬성을 대가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 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한전과 농어촌 공사는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상규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옥구협상단 대표 J씨의 땅을 매입한 것은 2013년 5월. 한전과 협상을 하겠다며 옥구읍 몇몇 이장들이 옥구협상단을 공식적으로 발족한 지 불과 한 달 후의 일입니다. 한전은 농어촌공사가 땅을 매입한 지 석 달 만에 해당 부지에 송전선로 지상권을 설정해 교착 상태에 놓였던 공사 진행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옥구협상단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반대 일색이었던 지역 정서는 찬반이 맞서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옥구협상단의 찬성 전환 시점과 대표 J씨의 농지 매매 시기가 절묘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대 주민들은 이 거래가 한전이 개입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 조성해갖고 옥급의 70%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을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땅을 산 농어촌공사는 당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던 농민 개인회생 사업의 일환이었을 뿐 송전탑 공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일단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전 역시 해당 농지가 이미 강제 수용이 결정돼 웃돈까지 얹어 농어촌 공사를 동원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우리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돈을 얹어주겠다, 올려주겠다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하지만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 계속됐다면 강제 수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송전탑 찬성을 대가로 농지를 웃돈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현웅 도청 도민안전실장이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현웅 실장은 오는 25일 전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 뒤 이달 중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구청장을 역임했던 이 실장은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여 전주시장 후보를 놓고 김승수 현 시장과 경선이 예상됩니다. 지난 분기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전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1.6%보다 0.5%포인트 높은 2.1%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는 구입 빈도와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쌀과 배추 등 141개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 지수입니다. 전북현대가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북현대는 그제 홍콩에서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신입 공격수 아드리아노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키치 SC를 6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한편 전북현대는 오는 24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팬들 앞에서 신입과 영입 선수를 소개하고 팬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교육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착공에 들어갑니다.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희망햇쌀이 제주 지역 학교 급식으로 공급됩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주변 부지에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여행, 과학을 주제로 건립될 도서관은 자료실과 문화강좌실, 민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내년 4월 완공되며 완주 군민은 물론 전주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친환경쌀이 제주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됩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태희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쌀이 제주 공급업체 선정 품평회에서 밥맛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얻어 2년 연속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년간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교 850여 곳에 400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됩니다. 남원시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대당 월 10,000원이었던 카드 수수료 지원액을 승객의 편의와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금액에 상관없이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이유 없이 카드 결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택시는 보조금 중단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카드로 인한 택시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지역의 관광 정보를 알리는 스마트 관광 홍보단을 운영합니다. 여행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홍보단은 고창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숙박업소를 직접 답사하고 SNS와 블로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입장료를 쌀과 라면으로 받는 사랑 나눔 콘서트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초등교원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사단법인 마당의 모교 초청 공연이 오늘 공간 봄에서 국악밴드 나릿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들을 상영하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됩니다.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가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초청 강연이 오늘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고창 농악보존회가 오늘 전수관에서 고창 지역의 대보름꽃을 주제로 고창 농악인문학 콘서트를 엽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모아놓은 전주 마마랑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주기상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 역사 기록물을 공모합니다. 2월 22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이 6도, 전주가 8도 등 5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